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이 근로소득과 함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방법과 신고할 경우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 대상 기간인 직전년 1년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는 6가지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한 번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세 대상 소득 중에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다른 5가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의 소득들을 기타 소득으로 묶게 되는 거고요. 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기타 소득에는 강의료, 자문료,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입 등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다고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기타 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세율 20%가 적용돼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데요. 해당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에 떼어가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요. 기타 소득 금액 28만 원에 대해서 20%의 세율이 적용돼서 5만 6천 원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총 지급액은 70만 원인데 소득 금액은 28만 원으로 나옵니다. 총 지급 금액, 직장인 입장에서는 총 수익 금액인 이 70만 원이 곧 소득 금액하고 같은 건 아니라는 거고요. 중간에 필요 경비라고 42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이 아니라 총 수익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빼주고 남은 금액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총 지급액 70만 원에서 60%인 42만 원을 필요 경비로 빼주고 남은 28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방금 확인한 기타 소득에 필요 경비가 적용되는 걸 생각해 보면 기타 소득의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되려면 실제 총 수익 금액은 얼마가 돼야 하는 걸까요? 총 수익 금액이 750만 원인 경우를 보면 필요 경비는 60%인 450만 원이 되고 필요 경비를 빼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총 수익 금액이 750만 원이면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사례와 같은 기타 소득건들이 여러 개 있거나 한 건의 수익 금액이 커서 기타 소득 합계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즉 총 수익 금액으로는 750만 원이 될 때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인데요. 신고를 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6%, 15%, 24% 등등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로 세금을 내는 거고 4600만 원 이하이면 15%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종합소득세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20%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데요. 기타소득이 200만 원 있는 직장인이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은 15%가 적용돼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하는 게 유리할 거고요. 반대로 기타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세율이 24% 이상이 적용되게 되면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세율 20%로 납부한 것으로 끝내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만일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20%가 적용됐던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도 더 높은 24% 이상의 세율이 적용돼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직장인이 기타 소득을 포함해서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요. 신고서들 중에서 일반 신고서, 정기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첫 화면에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는데요. 이 팝업 창에서 신고할 소득의 종류를 모두 선택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V체크하고 적용시키면 됩니다. 신고서 화면에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선택된 걸 볼 수 있고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면 화면 전환과 함께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불러오는 팝업 창이 뜨는데요. 팝업 창에서 먼저 근로소득 관련 내용이 불려오게 되면 해당하는 직장을 체크해서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선택을 마치면 동시에 기타소득 관련 내용이 다시 불려오게 되는데요. 적용할 기타소득 내역에 체크하고 선택하면 체크한 기타 소득들이 근로소득 아래에 등록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선택과 등록이 끝났으면 해당 내용을 적용시키면 신고서 화면에 등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불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의 입력창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소득 구분에서 60번 기타 소득을 선택하고 총 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를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앞에서 입력했던 소득 금액들이 입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과정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 공유된 내용이라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끝에 참고할 영상들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신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향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